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6회 모의고사, 정모의고사 이제 해설 강의인데, 여러분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주택법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죠.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인데, 지역난방시설이 이에 해당한다는데, 이 지역난방시설은요, 1번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은, 지역난방시설. 요거는 기간시설이지만 주택과 주택의 단지와 주택의 단지 안에 있는 서로 기간시설을 연결하게 되면 간선이죠. 그럼 이거는 또 간선시설이기도 해요.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장수명 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일부 또는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일부를 국토령으로 정하는 성능 기준과 생산 기준에 따라서 맞춤식 등의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공업화 공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한다는 말이 나오면요, 요거는 공업화 주택이라고 해요. 공업화 주택.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장수명 주택이랑 수명이 긴 거죠. 그래서 내구성과 그 다음에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요 세 가지가 우수한 주택이다. 우수한 주택을 우리가 장수명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2번은 그 장수명 주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공업화 주택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은 공업화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렸어요. 3번. 공구란 하나의 단지인데 6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2개 이상의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이죠. 그러면 착공 신고도 하고 뭡니까?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3번이 정확하게 맞죠.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고 단독주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로지 공동주택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5번. 토지 임대부 주택은요,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죠? 시행자가 가집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렇게 나오면은 토지는 빌리는 거예요. 그럼 주택만 분양받는 거죠. 근데 이 토지를 빌리는데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말이죠.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시행하는 자, 시행자. 즉,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업주체. 사업주체. 그러면 시공자라는 말을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겁니다. 시공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시공을 하는 자가 아니고 시행하는 자. 공사를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행하는 자가 가집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는 겁니다.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고 2번 들어가죠. 틀린 것은. 자, 1번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상의 대조정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그랬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가 얼마냐면요.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연간 20호 이상이고, 대지조성 사업은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고의나 과실로서 공사를 잘못 시공해가지고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되면 등록을 말소하는 게 아니고요.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말소할 수 있다는 거는 말소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의 정답은 2번인데, 2번이죠. 그러면 우리가 등록사업자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는 사유. 등록사업자에 필연적 등록 말소 사유가 있습니다. 필연적 등록 말소 사유.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등록을 했을 때,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줬을 때, 대여 빌려주는 거.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이제 말소하고요. 요 필연적 말소 사유 말고는 전부 다 임의적인 말소 사유다. 그럼 임의적인 말소 사유라는 것은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고 1년 범위 안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왜? 요거 두 개만 반드시 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유는 임의적인 등록 말소 사유죠. 예, 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이 법인의 임원 중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이 안 됐어요. 복권. 그럼 이제 이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니까 등록 못 하죠. 무등록자. 등록을 해야 할 자가 등록을 안 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영위했다. 요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고 3번 가죠. 옳은 것은 1번은 잘 보시면요. 지역주택조합이 기존 주택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자, 우리가 50% 이상의 조합원은요. 기존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 건설 예정수죠. 우리가 3번의 1번 주택의 건설의 예정수입니다. 예정수. 이 예정수의 50% 이상이 돼야 되지 기존 주택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거는 별도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제출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설립에 동의를 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그 건물이 동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뭐 할 필요가 없다. 동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에는 이제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굳이 이거는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뭐한 걸 보기 때문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3번이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은 조합원이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에 한한다. 아닙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무주택 세대주 되고 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이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3번 틀리고 4번 조합과 그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할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 조합이 자기가 안 하고 대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대행자가 누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등록사업자도 우리가 주택법의 등록사업자도 대행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우리가 공인중개사, 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비법에는 이게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신탁업자, 신탁업자가 대행자가 됩니다. 대행자. 자, 이렇게 해서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4번이 정확하게 맞아요. 5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한다. 그럼 해산할 때도 뭐죠?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설립은 신고니까 한 번 설립을 신고한 거는 해산할 때도 신고해야 된다. 똑같은 법칙으로 설립의 인가를 받았다, 해산 인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설립할 때 신고를 했다면 해산도 신고입니다. 신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됐어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4번 갑니다.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됐는데요. 1번은 우리가 사용검사는 이제 준공검사죠.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2번, 사용검사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한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 뒷부분의 말은 맞아요. 맞는데 이 4번의 그 2번을 보세요. 2번의 첫 스타트가 뭐로 끊습니까, 지금?
사용검사권자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용검사권자를 뭐로 바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요게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명칭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은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용검사는 뭐예요? 준공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뭐죠?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 공사 다 끝나가지고 준공검사 받는 거는 그냥 준공검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입할 이거는 준공검사는 여기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 그 다음에 3번도 보면은 근데 3번, 4번이 다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죠. 만약에 이제 조건부 이행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내주지 못하고 이렇게 동별로 사용검사를 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지 또 분할 모집을 했다. 그러면 전체를 못하고 동별로 또 이렇게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시행은요, 600세대 이상인 경우는 분할 시행을 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공사 구간을 공구당 300세대 이상으로 나눠서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공구별로 이렇게 사용검사를 별도로 하나씩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구성할 때 2번, 3번, 4번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고 그 5번은 분할 시행할 때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우리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지역들은요, 전매행위가 10년까지는 제한받습니다. 근데 전매행위를 제한받지 않는 사유가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파산 선고받고, 이혼을 해서 이제 그 배우자에게 주택을 이제 이렇게 이전시켜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제 세대원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외로 이전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부 일부를, 이렇게 그 지위 일부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거 말고도 경매나 공매 등으로, 변제를 못해서 경매나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결국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자기 집이 철거를 당해가지고 공공사업을 통해서 자기 집이 철거를 당했다. 그런데 그 철거를 당해서 자기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전매행위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매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 5분의 1번을 잘 보시면요.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포함하여 여기 틀린 거죠. 우리가 수도권은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요? 수도권으로 막 계속해서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매 제한을 하는데, 다른 사유는 몰라도, 사유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취약을 한다든지, 여기처럼 무슨 질병이 걸렸다든지, 생업상의 사정이라든지, 근무지가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는 맞는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 이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5번은 틀렸는데, 왜 틀렸다고요? 쭉 가다가, 5번에 잘 보세요, 5번. 자, 5번에 1번이 틀렸는데 쭉 가다가 이런 말이 나오죠. 세대원 전원이 요 수도권을 포함하여 다른 광역시라든가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한다. 포함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거 포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수도권을 규제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이제 잘 보셔야 되죠. 예. 자, 그럼 6번 가겠습니다. 6번. 우리가 주택관리사는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어떤 결격 사유냐.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인데 1번에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1번이 정답이죠. 미성자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2번부터는 파산 선고 받고 뭐 복권이 안 됐다든지 검거 이상 실형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든지 검거 이상의 집행 유예 선고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다든지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는 딱 결격 사유죠. 7번 갑니다. 우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요. 1번에 국토부에 있고 또 50명 이내의 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가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7명 이상이 된다는 거 필수 인원이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조정 신청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는데 그 4번을 보십시오. 4번. 신청을 받으면은요, 며칠 안에 절차를 완료하죠? 30일이 아니고요. 7번에. 그 4번에 보면요, 우리가 그 30일이 아니잖아요. 60일이죠, 60일. 60일이고, 그 간로 속에 보실까요? 공용 부분의 하자는, 요거는 이제 얼마죠? 90일입니다, 90일. 이제 두 군데가 틀린 거죠. 여기 60일이고, 앞에가 공용 부분의 하자는 90일이죠. 요때 이제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근데 이제 단 1회 하나요. 한 번에 1회에 하나요. 며칠까지? 30일 이내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한 번에 안에서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니까 60일짜리는 90일, 공용 부분은 120일까지는 처리를 해줘라 이겁니다. 어디 있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가 그런 기간까지 끝내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4번이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너무 이제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은 우리가 너무 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빨리 처리를 받아가지고 조정이 안 되면은 소송을 개인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정 신청을 빨리 했는데도 석 달이 걸리고 넉 달이 걸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그죠? 그러면은 이렇지도 못하고 소송도 제기 못하고 뭘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정 기간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법률을 딱 정해가지고 요거는 빨리 처리해라 이거죠. 요까지는. 그런 취지로서 7번의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 5번은 이제 만약에 처리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그것도 바로 스톱이죠. 스톱돼버리고 조정 절차가 스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소송의 그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8번. 틀린 것은 1번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공동관리, 구분관리 이야기잖아요. 그럼 공동관리를 왜 합니까? 찔끔찔끔 있기 때문에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고, 또 구분관리는 왜 합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 2번은 만약에 관리 방법을 결정했다면 며칠 안에 신고해줘야 돼요? 30일. 정확히 맞죠? 3번, 자치관리, 위탁관리 여부를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 적어도 그러면은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치관리 할 겁니까? 위탁관리 할 겁니까? 빨리 좀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3번 맞고 4번.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뭐 하다가? 위탁관리 하다가 뭐로?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8번에, 8번 가겠습니다. 8번. 8번. 4번 질문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다? 종료일이거든, 종료일. 그럼 여기가 이제 위탁관리를 그동안 쭉 해왔어. 위탁관리를 해왔죠? 근데 끝났어. 근데 이제 새로운 위탁관리 끝나고 이제 뭐 한다고? 이제 남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까지만 인수인계 해주면 돼? 언제까지만 자치관리기구에서 구성하면 돼? 종료일까지.
이때까지만 자치관리기구를 그죠? 예, 구성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6개월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종료일까지만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면 돼요. 예, 자, 4번이 예, 정답이다. 5번은 이제 만약에 기존에 용역 사업자가 서비스가 엉망이다. 그러면은 전체 주민들이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 입찰을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정확하게 맞죠. 5번도. 예. 자, 9번 갑니다. 옳은 것은 1번은요. 1번은 이제 우리가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이제 이 선정한 주택 관리업자나 사업자하고 이제 이렇게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이 계약이라는 것은 한 달 안에만 1개월 안에만 그 계약서를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 업무가 있다고. 예. 그럼 오늘 계약 체결했습니까? 예. 봅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안에만 예. 어디다가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예. 공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1번은 맞는 질문인데 2번 보세요. 우리가 회계연도마다 사업 실적서라든지 결산서는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입주자 대표한테 제출하잖아요. 요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죠. 예, 2개월 안에만 예,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 예산안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 한 달 전까지 미리 예, 제출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틀리고 2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1개월. 그 다음에 4번에 관리 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았다. 그러면 회계감사 결과도 예, 공개하잖아요. 그럼 공개를 어디다 합니까? 언제 합니까? 한 달 안에, 1개월 안에 하면 20일이 아니고. 그러면 4번에 그 20일을 뭐로 고쳐야 돼요? 1개월로 고치고 입주자 대표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 단지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별 게시판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럼 뒤에는 맞아요. 뒤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게 20일이 뭐를 바꿔야 돼요? 1개월. 요거만 이제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회계감사에 감사에는 감사 완료 완료일부터 10일이 아니고요. 1개월. 1개월 안에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9번에 보면요. 9번에도 1개월, 2번에 2개월, 3번에 1개월, 4번에 1개월, 5번에 1개월. 확률이 뭐를 보는데 뭘 모른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예, 공동주택 관리법에는 1개월 때리면은 한 80% 확률을 가진다는 거죠. 1개월. 예, 모르면 1개월 하면 돼요. 1개월. 예, 모르면 1개월이야. 무조건. 예. 그것만 하면은 80% 확률이에요. 몰랐을 때. 알면은 이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 다 1개월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10번. 관리사무소의 업무라고 할 수 없는 것. 1번은 이제 뭐 우리가 뭐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관리비하고 장기 충당금. 이런 건 이제 경비 청구도 하고 수령도 하고 지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소장이 이제 하는 거고 또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주체 업무 자체를 지휘 총괄하는 것도 하죠. 그런데 3번 보실까요? 10번에 3번. (3번에) 뭐라고 되냐면은 관리규약에 개정안에 제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전체 입주자 등에 (10분의 1) 이상이 하거나 또는 뭡니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입대의 의결로서 하는 거죠. 의결. 과반수 의결로서. 자, 그래서 관리규약의 개정안에 제안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답은 이제 3번이고요. 자, 4번 어디 갔어요? 5번. 5번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입대의 이런 데 이제 업무 지원도 하고 사무 처리하겠죠. 자, 11번 갑니다. 틀린 것은 임대사업자가 20세대가 넘잖아요. 그럼 임차인 대표를 구성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죠.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 승강기, 150 중앙집중, 150 지역난방. 자, 그래서 2번은요, 이거 잘 보시면은, 여기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가지고, 네. 여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요. 300세대 이상은 그대로 가요. 이거는 그대로 가는데, 이제 뭐가 그러면 이제 개정이 됐나 했더니, 요 앞에 이제 150세대가 붙어요. 예. 이상인 이제 승강기가 설치된 거, 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하고 150세대 이상의 지역 난방 방식. 의 공동주택이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로 됐다고? 민간 임대주택 단지로 됐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다. 이럴 때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누가? 임대사업자가 뭐를 하고?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는 특별 수선 충당금을 적립도 합니다. 적립도 해야 되죠. 예. 사용금 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한 달부터 적립도 해야 돼요. 적립도 해야 된다고. 예. 그럼 이거 말고 또 뭐 해야 되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이제 공동주택인 민간 임대주택은요. 이제 임대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를 자체 관리할 건지, 요런 공동주택을 자체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위탁 관리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라 이겁니다. 결정을. 그럼 자체 관리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뭘 받아야 돼요? 인간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위탁 관리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예, 2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10년입니다. 의무 기간이. 4번에 주택임대관리비 등록이 말소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 다음 5번.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준주택이랑 준주택.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걸 말하죠. 이런 준주택도 특별수준 충당금을 적립을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적어 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몇 번 하고 있냐면은 11번에 5번 지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민간 임대주택 등록한 준주택이 나오죠. 예. 이 준주택이 적용 배제되는 사항이 적용을 하지 않는 거, 배제되는 사항, 예, 적용을 하지 않는 사항이 우리 민간임대주택관 특별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그 첫 번째가 이제 51조. 예, 민간임대주택관 특별법 51조를 보면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300, 150 이거. 요거를 자체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됐다는 거. 요게 51조 규정이잖아요. 51조. 예, 요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 다음에 52조가 임차인 대표회의. 한 번 더 말씀. 임차인 대표회의 있죠? 20세대 이상만 되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거는 또 이겁니다. 300, 150 승강기, 150 중앙집중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또 임차인 대표 회의를 또 반드시 구성을 또 해야 돼요. 예, 요것도 임차인 대표 회의 반드시 구성, 의무 구성. 예. 임차인 대표 회의에 의무 구성.
이기도 해요, 또. 똑같은 규모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규모예요. 네, 관리, 임차대표의 의무 구성, 다 똑같은 규모예요. 그 다음에 이제 53조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준 충당금이죠. 임대사업자가 요런 주택은, 요런 방금 말씀드린 요런 거 특별수준 충당금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장기수준 계획도 수립도 하고 충당금을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금. 준주택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적용을 배제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만 나와 있잖아요. 예, 요거 이제 적립하는 부분, 특별수준 충당금 적립하는 부분,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 하고 요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됩니다. 자, 12번 틀린 것. 1번은 맞죠. 공공주택 지구는 전체 주택 중에서 공공주택이 50%가 넘어야 되죠. 이상. 그 다음에 2번에는 이제 만약에 임대료 정액 청구하면은 5%밖에 못하고 5%. 그리고 1년 이내에 정액 못하죠. 특별관리지역이 이제 지정기간이 만료되면은요, 이제 그 해당 지자체가 지체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이 틀렸죠. 주택지구가 지정고시가 되면은 몇 년 안에 1년 이내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장관한테 승인 신청이 된다. 그래서 12번에는요, 정답이 4번인데, 12번에 정답이 4번인데, 우리가 이제 주택지구 있잖아요. 예, 주택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했단 말이죠. 지정고시를 누가 한 거지? 장관. 국토장관이 한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주택지구가 지정고시가 되면은 1년 안에 1년 이내에 이 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지구 계획을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예, 이렇게 자기들이 작성을 해갖고, 그러면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1년 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1년 이내 못했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 시킵니다.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승인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승인 신청하게. 하게, 여기 끝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무슨 지구가 정하고 뭐 몇 년 안에 뭘 안 놓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든지 뭐 해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해제가 된다든지 뭐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 거 없어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승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예, 중요한 거는 몇 년 안에 해라고? 1년이다 이 말이에요. 1년. 근데 여기는 몇 년 됐어요? 2년 됐죠? 예, 여기는 틀렸죠. 예. 자, 12번의 정답 4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임차인들이 보육 수요. 예. 그럼 애들이 이제 기르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가정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6년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임대를 내주겠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2번에는 4번이 정답이고 13번 갑니다. 13번. 다중이용 건물이 아닌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13번 있잖아요. 13번? 예. 자, 13번은 건축법의 다중이용 건물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중이용 건물은 뭐예요, 이거? 바닥 면적의 합계 바합이 5,000제곱미터가 넘는 5,000제곱미터 넘는, 예, 문, 종판, 여, 종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거 지우고. 예. 문, 종판 씨하고 여, 종관 씨. 예? 예. 이제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종합, 이거 한번 적어볼까? 여객용. 예, 여객용 시설, 여객용, 자동차, 터미널. 예. 이게 여객용 운수시설입니다. 근데 자동차 터미널 생각하시면 돼요. 여객용 운수시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종합병원. 아, 여기는 이제 종교시설이에요, 종교. 판매. 여기 문화 및 집회.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숙박이죠.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근데 이제 여기,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되죠. 동물원과 식물원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닥 면적 합계가 5천이 안 되더라도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16층 이상 건축물도 다중이용 건물이죠. 자, 그러면 1번에 바닥 면적 합계 5천인데 운수 시설 중에서 바로 화물 터미널 나왔어요. 화물. 예경료만 해당되죠? 바로 답은 1번이죠. 그 다음 2번에 6천인데 5천 이상이면 되니까 종합병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관광숙박 3번에 관광숙박 있죠? 그리고 8층에 판매 여기 있죠? 16층인 건물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중이용 건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바로 1번이죠. 14번에 허가와 신고인데 옳은 거 1번에 만약에 이제 건축사를 A로 B로 바꾸죠? 이때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 그 다음에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효력상실. 2번 정답. 3번에 심의를 받고 1년이 아니고 2년 안에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4번 신고한자가 신고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바닥면 합계가 85 초과되는 부분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을 보는데 아닙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상입니다. 15번 공개공지죠. 틀린 것은 우리가 공개공지는 또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15번 코드는 15번의 공개공지. 자, 15번의 공개공지는 우리가 1준위, 상준위는 도시로 갔고 1준위와 상준위는 도시로 가고 거기서 판문점에는 숙박시설이 없다. 종훈이 거기서 종훈이를 만났죠.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도 5천이네, 그렇죠? 바합이 5천 이상이에요. 또 바합이 하다 보니까 다중이용 건물도 5천이고요. 공개공지 확보 대상도 5천 제곱미터 이상이죠. 근데 이때 판매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재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집회, 숙박 업무, 종교 운수, 다중이용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면적에 관계없고요.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지역이죠. 아무튼 이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 그럼 1번은 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준주거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 넘는다. 그럼 5천 이상이니까 여기 있죠. 일단 용도지역은 일단 맞고, 그 다음에 5천 이상인 오피스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업무죠.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입니다. 일반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 여기 있죠. 그러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 건축하는 경우에 공개공지, 제목이 뭐라고? 공개공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대상 지역과 대상 건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1번은 맞고, 공개공지 면적은 10%죠. 조례로 정하고, 연간 60일까지는 이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조경을 대신해도 되고요.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이용되는 시설을 설치해도 되고요. 필요티 구조를 해도 되고, 이런 정도로서 이제 할 수 있어요. 5번 보시면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공개공지를 이제 확보했잖아요. 대지 면적이 10%까지. 그럼 확보를 했을 때 인센티브,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어떤 혜택을 주냐면은 이제 건폐율도 완화가 되고요. 용적률도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데, 예,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죠. 요거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은 1.2배까지 완화되죠. 완화되는데, 건폐율은요, 1.2배까지 완화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완화는 된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얼마까지 완화된다는 거는 이제 판단은 허가권자가 하는 거죠. 허가권자가. 예, 그래서 우리가 1.2배까지 완화되는 거는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건폐율을 이런 식으로 1.2배까지 완화된다 했거든요. 그럼 요거는 틀린 질문이 됩니다. 예. 1.2배까지 완화되는 거는 뭐와 뭐다?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죠. 예. 자, 되셨고 15분의 5번 정답. 16번 틀린 것은 1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뭐 할 때? 착공 신고할 때에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 했는데요. 우리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뭐하고 같다 했습니까? 예? 예. 내진 능력 공개, 공개 대상 건물하고 똑같죠? 예. 이게 같아 말이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물을 보면은 이제 설계자가 다음 같은 건물은 이제 구조안전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청수는 2층 이상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2층 이상인데 목 구조는 몇 층? 3층 이상. 연 면적이 200이죠. 200인데 목 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근데 이제 이게 뭐 축사라든가 창고라든지 작물 재배사는 제외된다 그랬죠. 여기서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는 여기 뭐 구조안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얼마? 13m 이상. 그 다음에 처마 높이가 9m, 처마 높이는 9m 이상.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경간거리가 10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가 높은 건물. 국가적인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국가적인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건물로서 국토령으로 정하는 것. 국령. 여기도 이제 중요도가 높은 건물인데 국령으로 정하는 건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 우리가 대충 이제 보면은 이렇게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구분의 특수구조 건물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특수구조 건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3m 이상이 차량등에서 한쪽 곳은 지지가 되고 지지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외벽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게 있었죠. 돌출된 건축물. 그 다음 뒤끝에 가면은, 니은은 이제 경관거리가 20m 이상인가 빼고, 뒤끝에 가면은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나 공법에 따른 건물로서 국토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물은요,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물이 9개가 있어, 9개, 이거는. 근데 이 9개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면은 단독과 공동이 여기 있잖아요. 단독하고 공동. 그렇죠? 그럼 단독과 공동은 설계자로부터 안전 확인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한다? 허가권자한테 제출. 1번 맞아요. 2번도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3층 이상일 때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집회장, 이런 거는 이제 지하층에 설치하게 되면은 연기가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잘 빠져나가질 않죠. 그래서 개방 공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2층 이상, 바로 목 구조는 3층 이상이고, 요거 똑같죠?
예, 적시 내지 능력 공개. 예. 내지 능력 공개는 적시하는 겁니다. 예. 맞고, 그 다음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층 이상이다. 승강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죠. 5번이 틀렸죠. 지상층에 일반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는 바닥 면적이 아니고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면적?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16번의 정답은 5번. 자, 17번에 옳은 것은 인데요. 1번은 1번 틀렸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 처분밖에 안 되고 관리 처분도 되고 환지도 되지만 수용 방법이 틀렸죠. 1번 틀리고 2번 조합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2번 틀리고 3번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주민대표회를 구성한다. 이럴 때는 언제부터 구성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가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주민대표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그럼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그래서 만약에 지정개발자가 사업하잖아요. 그럼 민간인이 하니까 못 믿겠단 말이야. 그럼 얼마 예치합니까? 100분의 20까지 정비사업비에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4번이 정답이고, 5번에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물 철거 언제부터 합니까?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죠. 예. 자, 그래서 5번 틀리고, 18번에 틀린 것. 자, 1번은 이제 우리가, 시장구청장이 상급기관, 특광도에게 촉진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지정 신청을 받으면은 협의해갖고 지정을 하죠. 협의심 거쳐가지고. 근데 3번이 틀렸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는데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도.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죽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권자에서는. 그러면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누구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 사람들만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틀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뭐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추진 상황을 보니까 지정 목적을 달성을 했다. 또는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뭐 공원 들어가는 설치 비용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자, 19번 옳은 것.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자, 1번은요.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입니다. 예, 1번 틀렸죠. 2번.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는 생활안전활동이 아니고 소방지원 활동이죠. 3번. 시도지사는 화재 재난 재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한다. 아닙니다. 소방활동구역을 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대장이 하는 거죠. 소방대장. 예. 자, 3번도 틀리고 4번. 이 한국소방안전원은요,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은 민법 중에서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예. 5번. 화재 경계 주관에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했다. 그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5번이 정답. 자, 20분에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이제 1번이 틀렸는데요.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게 뭐냐면은 소방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방시설을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해요. 성능 위주 설계. 한번 적어보면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설계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은요, 적어보면 30층 이상이죠, 일단. 근데 여기는 아파트 제외되죠? 네, 아파트는 제외된다 했습니다. 높이가 만약에 높이가 100m 이상이다. 건축물의 높이가 아파트 제외됩니다.
연면적이 20만이 넘는다. 요 세 개 있잖아요. 예. 하더라도 뭐는 제외한다고? 아파트 제외한다고 해요. 세 개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안 노는 게 연면적이 3만이잖아요. 연면적이 3만이 넘는 3만 이상이 도시 철도나 또는 뭐 철도 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공항 시설이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개 이상의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의 영화 상영관. 관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능 인석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요 30층 일대 있잖아요. 지하층을 포함을 해야 하네요. 하죠. 요게 지하층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할 때 특급, 1급, 2급, 뭐 3급, 공동, 보주자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제 층수가 넘어가는 거는요.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근데 성능 인석에는 지하층을 포함한다고 했었죠. 1번이 틀렸죠. 1번은 바로 뭐 때문에 틀렸냐면 요건 이제 30층이 넘는 이제 지하층을 포함해서 아파트는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성능 인석의 대상인데 여기서는 아파트는 제외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20분의 1번 정답.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맞는 지문이에요. 21번에 넘어갑니다. 옳은 것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은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죠. 왜 그러냐면은 신고는 변경이 되니까 변경 신고는 30일입니다. 60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위험 표지의 글씨 색상은 노랑이 아니고 검정 색깔이죠. 색깔은 검정이고, 붕괴 위험 지역은 바탕 색깔. 바탕 색깔은 붕괴 위험 지역이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 요거는 뭔가 조금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빨강으로 해야 됩니다. 빨간색. 그래서 그 뒤는 맞아요. 3번 준공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최초의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은 매년 1회가 아니고 반기에 1회 이상입니다. 반기 6개월. 3번 틀리죠? 4번에 사망자 실종자 3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중앙시스템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수 운영할 수 있다. 정확히 맞아요. 4번이 맞고 5번은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소속 임직원, 기술자가 수행해야 될 안전점검이나 성능 업무 평가를 임직원이 아는 사람한테 수행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아무리 바빠도 21번, 5번, 21번에 일단 답은 4번입니다. 근데 5번에 보니까요, 5번에 보면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필연적 등록을 했는데 시도사 등록하죠. 그 등록을 반드시 필연적 등록에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연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는 거형 3대잖아요. 거형 3대. 여기에다가 이제 결격 사유가 있거나 폐업 사실, 폐업 사실을 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면은 너 지금 그 안전진단 전문기관 뭐 등록한다 해놓고 폐업했더만, 그러면 등록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럼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가 몇 개? 6개거든, 6개. 한번 볼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업무를 수행했을 때 최근 2년간 몇 년간? 2년간 몇 번 이상의 2번 이상의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한 번의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야구에서 삼진 아웃이 있죠. 스트라이크 2개 딱 들어오고 볼 1개 스트라이크 딱 투수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 되죠. 아웃. 삼진 아웃. 이게 그 유명한 삼진 아웃제입니다. 스트라이크 딱 2개 들어갔는데 볼을 안 던지고 스트라이크 바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배트에서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년간의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받고
또 다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 결국 세 번. 예?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대여, 빌려주는 거. 그리고 결격 사유가 해당될 때 폐업사 확인, 요 6개 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됩니다. 그럼 여기는 자기가 아닌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수행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니까 임의적이란 말이죠. 그럼 임의적이라는 건 뭐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뭡니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안 돼도. 21번의 정답은 4번이지만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이제 시도지사한테 등록하는데 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6가지인데 여기 5번 지문에는 6가지 해당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럼 않으니까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5번도 틀리고 22번 옳은 것. 1번은요. 신사업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 단위죠. 5년 단위가 2년 단위.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기인은 정기사업자가 될 수 없다 했는데 피성년 후기인만 정기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결격사유 중에서. 그럼 선생님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기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피성년 후기인만 결격 사유로 되어 있고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기인은 여기 결격 사유에서 명단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피성년 후기인만 결격 사유다. 이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3번도 틀리고, 그럼 4번이 맞죠? 정기사업자가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은 3년 해가지고 요거를 계획을 작성해갖고 누구한테? 장관한테 신고하죠. 4번이 맞고요. 5번.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법에 없는 것,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없는 것은 어디다가 적용한다고?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재단법인을 준용하는데 여기 눈 씻고 봐도 안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번에 틀린 것. 3번 보십시오. 3번. 승강기 유지 관리업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유지 관리업이 뭐냐면 승강기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 나면 수리하는 거, 수리. 고치는 거. 그게 유지 관리업이거든요. 근데 이 유지 관리업은 누구한테 등록하냐면 시도지사한테 등록하는 것이지 장관님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아닙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24번에 옳은 것. 1번은 틀렸습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동의요건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의결권 3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3, 4분의 3이죠.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 그 다음 이번에 재건축에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가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서면 촉구합니다. 그러면 촉구했는데도 2개월 안에 해답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는 해답이 없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죠? 3번 건물 가격이 2분의 1 초과합니다. 이하가 아니고 초과되는데 이 일부가 멸실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구분 소유자 5분의 3,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아서 멸실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죠.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건물 가격이 2분의 1 이하가 되는 건물이 멸실에 대해서 복구할 때는 구분 소유자 각자가 하는 것이고 건물 가격 2분의 1 초과되는 건물의 일부가 멸실돼 가지고 복구할 때는요. 이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받아서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하가 아니고 초과가 되겠죠. 그 다음 4번에 건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네요. 근데 6개월 안에 복구나 재건축 결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각 구분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구분 소유자한테 건물 및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법 50조 제7항에 나옵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항에 요게 4번의 조항이 딱 나오죠. 예. 그 다음 5번에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 둔댔는데 여러분들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있습니다. 시도에. 예, 시도에 있다고. 5번 틀렸죠? 24번의 정답은 4번이고 지금까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본 거죠. 자, 주관식 보겠습니다. 주관식 49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49번은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그러죠. 49번. 예. 여기에 이제 들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거는 그 상업 지역이나 이제 준주거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을 동일 건물로 짓는데 이때 이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고 연면적의 합계 비율이 90%,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로 속에 50번에 갈로 속에 3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90%가 들어가야 되죠. 100분의 90 미만. 예. 51번은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이죠. 그러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가 일단 돼야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다음과 같이 3개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그럼 1번 직전으로 소급해서 12개월간의 분양 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은 몇 배? 2배.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소급 3개월간의 주택 거래량 증가율은 20% 이상 증가. 그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소급해서 2개월 동안에 평균해가지고 주택 청약 경쟁률은 5대1 초과인데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초과. 맞습니까? 예. 52번 갑니다. 관리 주체는 뭐에 따라서? 장기 수선 계획이죠. 여기 따라서 이제 주요 시설을 교체도 하고 보수에 필요한 장기 충당금을 누구한테 징수합니까? 소유자에 됩니다. 소유자. 예. 53번은요. 그 국토 장관이 이제 공동체 관리를 이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구축하는 게 있었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공동주택에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공동관리법인이잖아요. 관리까지는 가겠죠. 여기 끊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관리니까. 여기다가 정보 시스템을 갖다 붙이면 돼요. 예, 정보, 시스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4번 같은 경우는, 54번. 우리가 이제 장기수준 계획을 수립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누가? 특별수준 충당금에 적립을 하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했잖아요. 임대사업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용검사 일로부터 언제 적립합니까? 1년이 지난 날에 속한 달부터. 요일은 얼마? 10,000분의 1. 55분이 책이 없는 겁니다. 예, 책은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예.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0년에서 30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그 적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얼마 없잖아? 전체 금액이 만약에 100% 기준으로서 만약에 20%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20%만큼을 적립을 20%만큼을 자기 소유를 하고 80%는 공공기관에 소유를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왜 자기가 분양 받을 때부터 20%밖에 돈이 없잖아. 그럼 지분도 거기에 소유권 등기를 갖다가 할 때에 아예 이런 식으로 당신 거 20, 국가 거 20 이런 식으로 지분을 적립해 나갑니다. 그럼 이제 한 5년 있다가 돈을 벌어서 저희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50% 정도는 이제 제가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등기를 해줍니다. 너 50, 국가 5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분을 적립을 해 나간다는 거죠.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책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
요거 체크해놓고, 요거, 예. 56번은요,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이제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해 갖고, 뭐를 설정하죠? 내진 등급이죠. 그러니까 56번 같은 경우는요, 56번 있죠? 내진 등급만 쓰시면 돼. 등급. 57번 같은 경우는요, 예, 이 협정인가권자가 아예 도시 기능과 미관을 정지를 위해 갖고 협정 대상구역의 어느 지역을 전체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하죠. 예, 찾아가는 서비스. 예. 건축협정, 요거는 집중구역이라 그래요. 집중구역. 그 다음에 이제 58번 같은 경우는요, 예, 이게, 뭐죠? 1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럼 1조건 적용 안 받으려면은 2층 이하로서 높이는 8m 이하고 조례로 정할 때, 예, 1조건 적용 안 받죠. 59번은요, 재건축 사업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으로 밖에는 이제 공급이 안 이루어지죠. 예, 근데 이제 오피스텔도 건설을 할 수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지역이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밖에 건설이 안 돼요. 오피스텔은. 그리고 이제 여기 준주거만 들어가면 되겠죠. 예, 이 지역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얼마까지 할 수 있냐면 100분의 30까지만. 3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60분 같은 경우는요, 60분. 예, 60분은 우리가 소방기본법에 이제 손실 입은 자 보상을 청구를 하는데,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몇 년? 3년. 있음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는 5년 동안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요. 61분에 소방시설 등이 들어가죠. 소방시설 등. 예. 그 다음 62번은요, 우리가 62번은 성능평가라 돼, 성능평가. 그럼 성능평가는 5년에 1 이상이죠. 그리고, 예, 해당 시설물에 뭘 지정하죠? 성능 등급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6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보편적 공급이라 그래요. 보편적 공급. 보편적 공급. 자, 64번은 이제 우리가 구조별 엘리베이터 중에서 그 유압잭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잭. 유압잭. 예, 요거 유압식입니다. 유압식. 예. 자, 이상으로 제6회 예,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 마지막 5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예, 얻길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